이정우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시즌 초반에 조금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매쇼라는 선수예요. 매쇼라고 이제 커쇼 동생인가요? 아니 커쇼는 아니고 커쇼보다 맷집이 좋은 뭐 1조가 넘는 금액이 사실 뭐 이게 말이 딜이 되나요? 성사가 됐으니까 거기는 타선이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에런 조지만 집중 공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저스의 행보를 보면 예전의 뉴욕 양키스보다 더한 그런 느낌이 더하다. 나죠. 그런 지금. 느낌이 나죠. 과하다. 이제부터 온라인에서도 1인 게임별 회차당 10만 원씩 구매가 가능합니다.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형입니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구편 게스트로는 역시 이분을 모시지 않을 수 없죠. 레전드 선수이자 현 KBSN 스포츠 야구 해설위원님이신 우리 장성호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야구 메이저리그 편 게스트로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처음 모시는 분인데 장영택 캐스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같은 장씨예요. 안 굉장히 그래도 좋습니다. 두 분은 초면이신가요? 네, 저는 처음 뵀어요. 맞아요. 같이 방송을 해보신 적은 없고. 방송은 해본 적은 없는데 저도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를 이제 간혹 들으니까 목소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그렇죠. 얼굴은 제가 처음 뵀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장영택 캐스터님은 오늘 처음 뵙지만 두 분의 케미 또 새로운 케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난 시즌 마지막 월드 시리즈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좀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뭐 다저스가 4승 1패로 이기면서 맞습니다. 사실 뭐 월드 시리즈가 끝났는데 네. 그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네. 뭐 스코어도 그렇고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이 됐어요. 저도 약간 소문난 잔치에 그래도 먹을 게 없진 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페에서 이제 그 육회하고 이제 잡채 정도는 있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싱싱했다. 그렇죠. 예. 네. 왜냐면 뭐 프리먼 선수의 기록도 나왔었고 그렇죠.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경기가 좀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팀을 딱 보면 이제 동부와 서부를 또 대표하는 팀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리그와 이제 내셔널 리그를 이제 대표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네. 자, 이 두 팀이 이제 43년 만에 지금 월드 시리즈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메이저 리그를 사실 뭐 주름 잡고 있는 에런 조지와 또 오타니 선수가 맞아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만났기 때문에 메이저 리그 팬으로서 야구 팬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약간 선수 개개인의 주목을 해보자면 오타니는 어쨌든 경기 내에 뭔가 보여준 게 있지만 사실 에런 조지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요? 근데 사실상 오타니 선수도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기 중에 또 어깨를 다치는 바람에 맞아요. 에런 조지 선수도 뭔가 이제 정규리그 성적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막상 또 큰 경기 가니까 이게 대포가 또 작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주목을 받았던 두 선수는 그렇게 월드 시리즈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사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 두 선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절치부심해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지 않을까. 뭐 요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2025 시즌을 앞두고 있는 메이저리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코리안 리거들 김하성 선수, 이정우 선수 그리고 이번에 또 넘어간 김혜성 선수까지 우리 2025 시즌 KBO 출신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까요? 뭐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변수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김하성 선수도 수술 이후에 지금 5월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근데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 저는 또 이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컨디션이 본인은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기량적으로 100%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복귀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정상적으로 김하성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야구를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걸 보려면 제가 봤을 때는 5월이 아니라 6월 정도로 약간 시간을 좀 늦춰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정우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작년 시즌에 뭐 40경기도 뛰지 못한 상태에서 시즌을 끝냈기 네, 때문에요. 네. 큰 수술을 또 받았고 뭐 지금 시범 경기에서는 또 안타도 때려내면서 타구 속도도 뭐 본인이 원하는 속도까지 나왔지만 이정우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시즌 초반에 조금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김혜성 선수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메이저리그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레이 그렇죠. 가능한 선수들이 네, 많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선수들을 뚫어내야 되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또 실책을 했잖아요. 맞아요. 유격수 쪽에.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게 험난한 또 한 시즌이 또 예상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 선수 모두 조금씩의 변수는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근데 저는 뭐 김하성, 이정우 선수는 뭐 잘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
있었는데 김혜성 선수가 그래도 오늘 제가 중계를 하고 왔었는데 그때 대타로 나와서 안타를 치기도 했었고 오. 볼넷도 골라 나갔고 네. 그리고 멀티플레이어로서 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네. 게 김혜성 선수인데 오늘 중견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교체를 했어요. 되게- 중견수 네. 수비로. 네. 근데 수비를 되게 잘했어요. 생각보다 발도 빠르고 스타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수비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예, 오늘 이게 그 키움에 있을 때도 네. 김혜성 선수가 네. 잠깐 좌익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로 좌익수가 나간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수비 센스가 기본적으로 있으시구나. 약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저스 입장에서 김혜성 선수가 엄청 처음부터 빛이 나는 보석이라기보다 팀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진짜 잘해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선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KBO 리그에서도 유격수와 이루수 모두 골든글러브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쵸. 4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그쵸. 받고 네. 미국에 진출을 했거든요. 네. 사실 공격력이 떨어지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수비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공격력이 떨어져도 부상 선수를 대신해서 그렇죠. 그 자리를 메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혜성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정말로 내야 2루만 한정돼서 그 포지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네. 2루와 유격수 3루까지 그리고 모든 외야를 이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수비력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경기 나가는 빈도는 확실히 높아질 것이다. 요거 하나만 짚고 가볼게요. 김하성 선수가 요번에 템파베이로 이적을 했잖아요. 네. 템파베이는 어떤 팀인가요? 템파베이는 사실 정말 스몰 마켓 팀 중에 하나고요. 네. 사실 그래서 대형 계약을 많이 안 주는 팀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근데 김하성 선수가 굉장히 나름대로 비싼 값에 지금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템파베이는 김하성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저는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약간은 불안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5월에 복귀했을 때 워낙 수비는 또 너무 그렇죠. 좋다 보니까 송구 쪽에서 물론 문제가 좀 있다고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금방 적응해서 또 골드글러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옵트아웃이 있잖아요. 2년 계약을 그렇죠. 했는데 건강하게 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김하성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옵트아웃을 선언을 하고 와. 내년 시즌에는 정말 FA 시장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5 시즌 좀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재밌는 소식을 들었어요. 황금 타자 규정을 검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2025 시즌부터 좀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새롭게 아예 적용된 거라기보다는 네. 그 황금 타자 규정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왔었고 아마 이거는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좀 중요한 네. 내용은 아마 ABS지 않을까 ABS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범 경기에서는 ABS 챌린지 지금 시범 도입이 됐어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번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권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메이저리그 입장에서는 좀 그게 좀 오히려 걱정되지 않을까. 아마 그러네요. 네, 그걸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긴 아예 해요. 적용을 하면 깔끔한데 뭔가 신청했는데 계속 번복되면 심판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는 메이저리그가 ABS를 이제 그 마이너리그 쪽에서 하고 네, 네. 아마 내년에 아마 정식으로 지금 도입할 네, 것으로 맞아요. 예상이 되거든요. 네. KBO 리그에서도 작년 시즌 ABS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지금 도입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메이저리그가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대세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네. 사실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도입을 하고 아마 조만간에 일본, 뭐 대만 네. 다 ABS가 아마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팬의 입장에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ABS 보니까 답답함은 좀 줄어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다음 질문으로 FA 계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2024-25 FA 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계약은 둘 다 좀 비슷한 생각이지 네.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워낙 사실 이슈가 됐었고 그렇죠. 뭐 1조가 넘는 금액이 사실 뭐 이게 말이 딜이 되나요? 성사가 이게 됐으니까 사실 소토가 수비나 주루가 사실 그렇게 좋은 타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수가 그렇죠. 오타니보다 지금 한참 넘어서는 금액으로 지금 FA 계약을 하고 지금 매치로 넘어갔는데 네. 저는 지금도 사실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후안 소토의 그 타격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그런 데다가 오타니 선수가 이제 94년생이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자기보다 4살이 어린 후안 소토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14년, 15년은 깔고 가는데 네. 저는 금액 자체가 이렇게 엄청날 그렇죠. 줄은 사실 몰랐죠.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양키스에 남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저도요. 저도요. 그게 이게 어떤 거냐면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특히 네. 이제 에런 저지 앞에서 이제 때리다 보니까 그렇죠. 후안 소토를 못 거르고 뒤에 이제 저지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쵸. 그런 후광을 좀 많이 누렸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매치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뭐 좋은 선수들이 있죠. 그러나 에런 저지만큼 소토 선수를 뒷받침할 만한 선수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면 소토 선수에게 집중 공략이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양키스에서 올렸던 성적보다는 조금 하락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 본인은 그냥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잘 쳤다고 생각을 해서 잘 나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한 시즌을 돌이켜 보면 네. 어떤 선수가 앞뒤에서 받쳐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좋은 타자의 성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안 소토는 그동안에 그런 영광들을 누렸다는 거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에런 저지가 없는 후안 소토는 그렇죠. 과연 이 홀로서기가 이제 가능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후안 소토의 영입을 제대로 누리려면 뉴욕 매치가 그 계약 기간 절반인 7년에서 8년 사이에 최소한 월드 시리즈 한 2-3번 가서 한두 번의 우승은 만들어야지 네. 이 본전은 뽑을 수 있다. 쉽지 않은데요. 이게 쉽지 않죠. 너무 쉽지 않은데요. 확실히 위원님이 선수 입장과 구단 입장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5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기대되는 또 루키 선수가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 팬분들이나 뭐 전문가들은 뭐 사사키 로키를 무조건 뽑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다른 선수를 좀 꼽아봤는데 네, 좋습니다. 매쇼라는 선수예요. 매쇼. 매쇼라고 이제 커쇼 동생인가요? 아니 커쇼는 아니고 커쇼보다 맷집이 좋은. 그렇죠. 그래서 매쇼. 요 같은 장씨라고 받아주지 마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매쇼가 이제 2023년 드래프트 1라운더 출신이에요. 그래서 네. 전체 13번 컵스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가 아마 프리미어 12을 보신 분들은 이 선수를 봤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 대표팀에서도 4번 굉장히 좀 잘 치는 선수였고 실제로 14타점을 치면서 타점 최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아직까지는 빅리그 데뷔는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마이너리그에서도 이미 뭐 20홈런 30도루 이상을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지에서도 지금 컵스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은 매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쇼가 만약에 콜업이 돼서 뭐 활약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충분히 빅리그에서도 뭐 20홈런은 무조건 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선수가 지금 가장 기대가 되네요. 미국은 사이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선수가 이제 신인왕을 받을 것이다 탑 10을 그쵸. 쫙 뽑고 네. 그걸 보면 확실히 사사키 선수 그리고 저는 이제 잭슨 조브 선수 그리고 이제 딜런 크루즈 이렇게 세 명이 대부분 매체에서 이제 탑 3로 이제 평가를 네. 받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사키 로키 선수가 신인왕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에서는 뭐 규정인을 채운 적은 없지만 일단은 뭐 채워서 또 퍼펙트 게임을 또 네, 만들었고 그런데다가 WBC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검증을 받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몸 관리만 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사사키 로키 선수가 올 시즌 또 이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오타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번엔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투타 경험을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요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타니는 무조건 투타 겸업을 하겠죠. 오. 본인도 하겠다는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로버츠 감독도 투수로서는 뭐 5월 이후부터 아마 등판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마운드가 정말 많은 다저스긴 한데 내구성이 사실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상으로 많은 선수가 마운드에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오타니의 비중이 엄청 커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타격 쪽에서는 조금은 관리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투수 위주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전투 타격업을 무조건 할 거고 도루만 적어지지 나머지 그래, 수치는 예. 뭐 똑같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LA 에인저스 시절에 수술을 또 했고 두 번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타니 본인도 만약에 한 번 더 토미 존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투수를 이제 그만하겠다는 사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타니 선수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팔꿈치인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제 타격까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아마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등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정대로 만약에 뭐 5일 쉬고 등판, 6일 쉬고 등판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못 보게 될까봐. 그러니까 그쵸. 투타 경험을 하는 오타니를 못 보게 될까봐 사실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로버츠 감독이 좀 관리를 좀 잘해서 오타니 선수가 투타 경험 오래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약간 그런 거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세대에는 베이브 루스가 있다면 그쵸. 우리 세대에는 오타니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번에도 가장 유력한 MVP 후보는 역시 오타니일까요? 오타니가 투타 겸업을 다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은 좀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소토의 MVP 수상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소토가 어쨌든 동기부여는 좀 확실할 거예요. 아 그쵸. 매츠 역시 지난 시즌에 가을 야구에서도 좀 아쉬움을 삼켰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몫은 나의 몫이다. 이렇게 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소년은 가장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이제 MVP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제가 이제 아메리칸 리그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에런 저지 선수가 작년에 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토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스테이튼이 또 부상을 당했거든요. 거기는 타선이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런 저지만 벗어나면 물타선이지. 그러면 에런 저지만 조심하면 돼. 에런 저지만 집중 공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눈이 딱 돌아가는 게 바비 윗 주니어한테 딱 돌아가더라고요. 캔자스시티 유격수인데 이게 장기 계약을 체결한 선수거든요. 작년 시즌에도 에런 저지에 의해서 MVP 2위를 또 차지를 했고 기본적으로 30-30은 찍고 가는 선수입니다. 근데 에런 저지가 올해는 부진할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노선을 갈아탔죠. 와 바로 이거 바로 날카로웠다. 이거 분석 진짜 날카로웠던 네.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2025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를 뽑아보신다면 저는 그 필라델피아가 한 번쯤은 그러니까요. 우승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선수 구성원도 굉장히 좋고 네. 선발진으로 따지면 메이저리그 거의 탑3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필라델피아가 뭔가 이제 월드시리즈까지 간 적도 있는데 그 네. 마지막 고비를 사실 넘기질 못해요. 특히 이제 브라이스 하퍼가 30대 중반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참 제가 좋아하는 타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우승하는 모습을 이제는 한 번쯤은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팬심으로 필라델피아 꼽아주셨고요. 네, 저는 좀 반대로 얘기해서 2연속 우승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 요것도 의미 있죠. 네, 그러니까 이미 기존 자원들에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스타 선수까지 다 영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력은 지금 거의 플러스 알파보다 네. 좀 더. 아 그럼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승을 본인들도 무조건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마 갖고 있을 거고.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제 옛날에 뉴욕 양키스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여러 선수들을 사실 끌어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악의 제국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네. 양키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저스의 행보를 보면 예전에 뉴욕 양키스보다 더한 그런 느낌이 더하다. 나죠. 그런 지금, 느낌이 예, 나죠. 과하다. 예, 이런 예. 이야기가 들리면서 나머지 29개 팀의 상대적으로 공공의 적이 지금 돼버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담감만 이겨낸다고 한다면 올해도 사실 뭐 다저스가 사실상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LA 다저스와 필라델피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누굽니까? 이 스포츠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 보는 거죠.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스포츠 토토 팬 여러분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배트맨 구매 한도가 기존보다 높아졌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배트맨 구매는 PC 접속으로만 가능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트맨 사이트 접속하셔서 게임 구매, 게임 일정란에 들어가시면 구매 가능한 경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풀어본 썰을 토대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경기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 한 경기만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뭐 지금 메이저리그가 매년 개막전을 지금 네. 해외에서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 선수들이 포함이 된 이제 네. 시카고 컵스와 이제 LA 다저스가 이제 2연전을 치르는데 네. 일단은 선발 투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차전 같은 네. 경우에는 야마모토 선수와 이마나가 선수가 네. 이제 맞대결을 펼치는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 돈은 훨씬 야마모토 선수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마나가 선수가 훨씬 성적이 좋았어요. 이마나가가 작년에 분명히 잘했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약간 그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구속이 뭐 빠른 선수는 사실 아니었고 회전수가 빨랐기 때문에 훨씬 더 위력적이었던 선수인데 아마 간파를 당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문제였는지 좀 많이 힘들어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다음 시즌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마나가가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 일단 일본 야구 팬 입장에서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기겠네요. 도쿄돔에서 그렇죠. 이 두 팀이요 딱 붙는 게 와.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썰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두 위원님들 어떠셨나요? 일단 강성철 아나운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강성철 아나운서 혼자만의 생각일 것 같고요. 강성철 아나운서랑 할 때보다 또 다른 느낌. 맞아요. 네, 근데
근데 이 다른 느낌이 과연 어떤 느낌이냐? 강성철이랑 할 때보다 훨씬 낫다. 괜찮았다. 예, 저는 진짜인가요? 예, 진짜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이런 곳에 나와서 네. 제가 뭐 야구 이야기를 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 사실 긴장도 되게 많이 됐었고 네. 좀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너무 진행을 잘해주시고 또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잘 진행한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이런 계속 기회가 있다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야구 KBO에 관련된 재밌고 다양한 썰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